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들어서 걸음이 좀 빨라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찬바람 좀 피해보겠다고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는 혈관 질환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앤A 강의 시간에는요, 겨울철 적신호 혈관 질환의 확실한 대비법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보험금 잘 청구하고 계시죠? 라는 주제로 잘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추운 겨울철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보험 준비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앤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서구화된 식습관, 음주,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하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도 조기 발견이 쉽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더 넓어진 보장으로 혈관 질환의 대비법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미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혈관 질환 환자들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관 질환에 대한 그런 보험이 더욱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다 전달시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몸속에는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의 혈관이 있는데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혈관은 우리 몸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관이 뇌나 아니면 심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2대 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많은 분들께서 그 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보험 그만큼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최초로 진단을 받는 평균 연령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53세, 그리고 뇌혈관 진단을 받는 최초의 나이가 50세로 굉장히 생각보다도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고 계시고요. 그것에 따른 어떤 진료비, 의료비가 평균적으로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약 4,800만 원가량,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약 5,100만 원가량의 어마어마한 비용의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보험 다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질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대부분 급성심근경색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뇌질환에는 어떤 게 있나? 그러면 대부분 뇌졸중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 나는 심장과 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보험은 심혈케어 보험으로 뇌와 심장에 관한 그 혈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포괄적으로 범위 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뇌 질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뇌졸중,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뇌졸중이 걸리시고 난 이후에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분들은 불과 9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분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나머지 73분, 약 73%의 분들께서는 회복 불가능, 즉 장애를 안고 남은 여생을 사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동장애, 아니면 감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 그리고 의식장애 등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지 못하고 평생토록 장애를 안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 사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뇌졸중까지 이르기 전에 최근에는 건강검진 등으로 조기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많이 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특히나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그 갱년기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저희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에스트로겐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중단이 되면서 혈관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클립 결찰술이라든가 아니면 코일 색전술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뇌졸중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아닙니다. 그리고 뇌출혈 진단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 그랬을 때도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보장 범위를 넓히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이제 터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뇌경색에 비해서 빈도수는 낮지만 굉장히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힐 때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스텐트 삽입술 아니면 경동맥 내막 절제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치료들을 하고 계시는데 따라서 이제는 조금 그 뇌 질환에 대해서도 수술비까지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 요소를 낮출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험, 과연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뇌출혈 진단비로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뇌혈관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 준비하시는 거 꽉꽉 채워서 빈틈없이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부분 급성심근경색증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위험한 이유는 일단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사망률이 30%나 되고요. 치료 이전, 즉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손 한번 써보기도 이전에 사망하시는 확률이 50%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치료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치료를 하시면서 수술, 스텐트 삽입 수술 등으로 인해서 좀 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는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치료하고 이 수술한 이후에도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비를 꼭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적으로 저희가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수술비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심근경색증이 오기 이전에 분명히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정맥, 심부전, 그리고 협심증 이러한 부분들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가기 이전에 좀 전조 증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장 박동수가 일정하지 않고 맥이 불규칙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지인께서 이 부정맥으로 한 10여 년 동안 약물 치료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의 판단이 이제 약물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분께서는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까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을 때 코드가 맞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으시게 됐습니다.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짜 빈틈없이 꽉꽉 채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심부전 같은 경우도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돌연사 1위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조심해서 그리고 사전에 미리 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수술을 하시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만약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해도 지금 여기에 비어있는 곳이 빈맥.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호흡이 맥박이 실제 평균보다도 많이 뛰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이라든가 가슴 통증 이러한 부분에 있는 빈맥에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고 역시 심방세동 및 조동도 보장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심장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 등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혈관 질환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말 빈틈없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보험은 부정맥도, 심부전도, 빈맥도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혈관에 대해서도 빽빽하게 다 채워드렸고요. 또 이 심혈관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다 채워드리고 여기에 이제는 5대 혈관이라고 해서 폐색전증 그리고 위정맥류, 식도정맥류, 동맥경화, 죽상경화까지도 진단비 및 수술비까지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게 플랜이 짜져 있습니다. 오늘의 플랜을 좀 말씀드리면요. 심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심뇌혈관 진단비 2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기존에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증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게 보험 플랜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 진단 1, 2루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한 어떤 심내 수술비도 1,000만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정맥류, 식도정맥류, 동맥경화 등도 진단비와 수술비를 1,000만 원씩 각각 5대 혈관 수술비, 진단비 1,000만 원씩 각각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상경화증 진단비와 다발성 혈관 수술비까지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게 모든 부분 정말 빈틈없이 꽉꽉 채워드렸는데 이럴 때 과연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보시면 최저보험료 2만 원에 채 되지 않게 30세, 40세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보험은 비갱신 상품이 아니고 20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평생을 보장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뭐 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완하시는 차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세의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으로 모든 것을 알차게 보장받을 수 있게 꽉꽉 채웠는 데에 비해서 보험료는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겨울철에 시청자 여러분 몸도 마음도 좀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혹시 보장 못 받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오늘 날려버릴 수 있도록 이 빈틈없는 혈관 질환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한 50대 넘으신 분들이나 보험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더 무섭고, 그런데 보험 가입은 더 어려워지는 게 이 혈관 질환 쪽 보험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장 넓은 범위로 알고 계셨던 뇌 혈관 질환 보장,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을 넘어서서 부정맥, 심부전, 빈맥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진단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수술비도 따라서 더 넓게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번 시간에 혈관 질환 걱정 날려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좀 보험료에 예민한데 갱신되는 보험료를 보여주셨거든요.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비갱신은 안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비갱신형 보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처음으로 이 2대 진단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갱신으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듯한데, 기존에 이제 2대 혈관에 대한 어떤 보험이 있으신데 그것을 이제 또 깨고 또 가입하고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럴 때는 조금 나의 그런 어떤 빈 구석만 채워줄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갱신형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하신다면 비갱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좀 젊으신 분들, 한 30대 분들은 비갱신 선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은 혈관질환 보험 하나씩은 있으시니까 부담 없이 추가해보시라고 갱신형으로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암보험만큼이나 이제 혈관질환 정말 필수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빈틈 메우는 플랜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미 보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완벽한 보험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보험 준비는 필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플 때 승리자가 되고 또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플 때, 힘이 들 때 웃을 수 있는 보험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보험금 청구 잘하고 계시죠? 라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치 보험 플랜 119 시청자분들께 안부를 묻는 듯한 그런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가 보험금 청구 잘하고 계시죠?인데요. 네. 자, 흔하게는 실비를 거의 다 들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작은 액수, 소액건들은 어떻게 청구를 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입률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청구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보장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 과연 청구를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라고 궁금증에서 제가 출발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 3만 원을 제가 지금 예. 선뜻 드린다라면 어디다 쓰실래요? 냉큼 받아서 네. 뭐 3만 원 정도면은 그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 3만 원을 저한테 빌려줬는데요. 예. 제가 자꾸 피해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전문가님께서 그런 성향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그냥 안 받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실비가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만 원 이하 소액건 같은 경우에는요, 60% 이상이 그냥 포기를 했었고요. 그래요? 네네. 5만 원 이하 건까지도 포함을 하니까 약 74%,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왜 이렇게 포기를 하시나요? 네. 라고 했더니요. 1위가 너무 귀찮아서? 작아서. 예. 너무 작아서. 네. 소액이어서 작다 보니까 청구를 하려면 서류도 필요하고 또 병원에 다시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불편하고 그러면 소액을 포기하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소액조차도 포기한다면 이게 보험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궁금증은 만약에 이게 소액이 아니라 똑같은 병원에 갔을 때 이게 만약에 30만 원, 50만 원, 300만 원이었다면 과연 그때도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 못하고 못할 것 반드시 같죠. 받아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실비 외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보험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을 빌려줬는데 소액이라면 좀 받기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게 되는 것도 있고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이 액수가 크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안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에서 좀 놀라웠어요. 우리가 보험을 잘 가입하려고만 하지 않고 좀 잘 받을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보험 중에서 실비가 가장 많이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두 번째가 아마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가 될 것 같은데 진단비가 맞냐 수술비가 맞냐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보험금 청구로 보면요, 진단비보다는 수술비가 확실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요. 30대부터 70대까지 보면요. 2만 건에서 3만 건 정도 되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총 합해보면요. 120만 건이 넘는 수술이에요. 네. 연간 하는 수술이. 그러니까 그만큼 수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요즘에 들어와서 보험을 잘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수술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를 보니까 수술을 굉장히 흔하게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진단비를 가장 기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전문가님들이 수술비 권유를 많이 하시던데 이 수술비만의 장점이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되죠. 네. 네, 그리고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는데 몇 번을 받죠? 한 번 받고 네, 끝나지 그렇죠. 않나요? 한 번만 받죠. 근데 우리가 진단을 물론 한 가지 질환에서만 해당이 된다면 진단을 한 번은 받겠지만은 복합적으로 살면서 여러 번 진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여러 가지의 진단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그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요. 일단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수술비도 진단비와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여러 회사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장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진단비가 1회만 받는다라면 수술비는 반복해서 횟수마다 지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플랜에서도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특히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꽈리 수술이나 스텐 삽입 수술 같은 경우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또 하고. 그렇죠. 예. 혈관 질환은 아예 혈관 질환 수술을 안 하시는 분은 계실지 몰라도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만 받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수술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진단비에 비해서 수술비가 많이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모든 수술비가 진짜 횟수 제한이 없을까? 과연 없을까요? 아, 수술비 보험에도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회사 거냐에 따라 또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꼭 회사가 아니라 어떤 수술비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시표에 지금 보시면은 네. 세 가지를 예시를 해드렸는데 상해 질병 수술비 그리고 우리가 몇 대 수술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술비, 101대나 106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 자, 이 세 가지 큰 수술비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횟수 제한이 없을까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세 가지가 다 오.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거는 또 계속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받는 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 약관에 보면 이 단서 조항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근데 단서 조항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1년 이내 1회. 이런 문구가 있죠. 아, 예. 그러면 이건 횟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뭐 1년 안에는 1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받을 수는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동일한 수술을 2번을 한다면 한 번밖에 못 받는다라는 건 횟수 제한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술을 할 때 한 가지 수술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만약에 한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중복 보장 가능하다는 아래 그 전 페이지에 그게 있었잖아요. 중복 네. 보장 가능하면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복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네. 이런 조항이 또 약관에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수술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술비만 지급한다라는 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한 사고에서는 한 가지밖에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이 옆에 있는 상해 네. 질병 수술비나 N대 질병 수술비라고 되는 항목에 이런 약관의 단서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들을 제외할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보장받을 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호종 수술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서 조항을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술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종류도 많은데 우리 생명보험사 것도 있고 손해보험사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요? 네,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생명보험에서만 유일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손해보험에서도 생명보험에서만 보장해주던 1호종 수술비를 많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예. 뭐냐면은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 약관을 가지고 와서 도입을 시키면서 변칙을 썼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항목들을 오. 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생명보험 약관을 적용받는 손해보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도. 그래서 만약에 약관 중에서 손해보험사 약관인지 아니면 생명보험사 약관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장 측면으로 보면은 분명히 생명보험 약관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앙절개라든가 요실금 같은 경우가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누락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 약관이 좋고 또 하나는 제가 반복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반복했을 때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부지급이라는 항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이 1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동일한 사고로 했을 때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1호종 중에서도 생명보험 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약관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수술 종류가 많잖아요. 수술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자주 쉽게 하는 수술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그 다윈도 수술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제가 20가지를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수술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제가 기재를 한번 해봤더니요.
저 옆에 보시면 제가 수술 항목에 보면 뭐 다발성 3대, 노년 백내장이라든가 아니면 치액 수술, 백내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급성 충수염이라든가 재앙절개 분만 이렇게 옆에 줄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은 항목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빈 공간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N 수술비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수술비 중에서도 우리가 뭐 101대 수술비, 106대 수술비, 최근에는 112대 수술비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옛날보다 뭐 많아졌구나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는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빈 공간 외에도 다빈도 수술 외에도 우리가 많이 하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염증으로 인한 수술이라든가 하지정맥류 이런 수술들도 누락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술비를 준비하면서 암 수술비를 별도로 또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암 수술 같은 경우에도 1호종 수술비에서는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 때문에 누락 없이 보장을 받는 게 아무래도 1호종 수술비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1호종 수술비로 두 가지 한번 추천해 주신 걸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A사, B사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지는 항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해나 질병 1호종 수술비를 보장을 받게 되고요. 그 항목별로. 그다음에 N대 수술비라고 해서 지금 A사 같은 경우는 81대 수술비를 그래서 해당되는 항목별로 보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보장받는 걸로 보면 중복 보장 받는다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1호종 수술비에서도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82대 수술비에서도 보장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항목이고 만약에 82대 항목에서 없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1호종 수술비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대 수술비 정도의 차이이긴 하는데 A사가 중요한 거는 생명보험 약관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도요. 같이 한번 보면 네. 내용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B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71대 수술비라는 항목의 가지수만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역시 1호종 수술비에서 손해보험 약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사, B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약관을 적용받고 있느냐, 손해보험 약관을 적용받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네, 이런 차이가 바로 이제 보험료의 차이인데요. 네. 보험료 보시면 A사, B사 봤을 때 A사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네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험은요, 재밌는 게 보험료가 비싼 것은 그만큼 보장을 많이 해주거나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싸다고 내가 지금 이익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은 내가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장받을 때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잘 받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제가 비슷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A사는 90세 만기로 우리가 수술 종류로 봤을 때는 주로 수술을 많이 하는 연령대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세 또 괜찮을 것 같아서 90세. 그다음에 B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더 A사보다 분명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 했을 때 보험료가 좀 비슷하게 나왔죠.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면 B사에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보장에 조금 더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A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보냐, 손보냐, 보험료도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래도 저희 원픽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어떤 거 가입하시겠어요, 전문가님은? 저는 아무래도 보험료보다는 보험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잘 보장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장받기 조금 더 쉽고 그다음에 고민하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A사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료가 조금 살짝 비싸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원픽은 조금 더 비싸지만 A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약관이나 단서 조항이 좀 더 착한, 그러니까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받을 수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 보험이었고요. 자, 질병 상해 포함이지만 특히나 중요한 질병 수술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비 작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청구 안 하시고 보험금 못 타가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추가로 수술비 보험 잘 준비해 놓으셔서 쉽게 받는데 훨씬 더 큰 보장 받아갈 수 있는 A플랜으로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저 보험 많이 들어서 괜찮을 예. 것 같았는데 요즘 CI 보험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해지하면 손해는 많은데 뭐 또 좋은 방법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려고 아.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본 보험 건수는 4건인데요. 네, 지금 일단 시청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8살이요. 30대 후반이시고 혹시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 병력 있으실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없으시고요. CI 네. 보험이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꽤 오래전에 가입해 두셨는데 이거 2008년에 가입하시고 확인은 따로 안 해보셨고요. 그때 엄청 좋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좋다고 네. 지인분께서 네. 권유를 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네. 지금 부담이 어떠실까요?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보장 많이 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31만 원 내고 내가 보장 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2008년도에 H사의 CI 통합, 종신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A사에서는 뉴암보험, 그리고 M사의 치아보험과 함께 우체국 암보험까지 들고 계시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31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건의 보험을 관심이 있으셔서 가입을 해 두셨는데 그땐 다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한 CI 보험이 지금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올해 유지해서 해지할지 아니면 가지고 갈지도 걱정이라고 하고 31만 원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적절한지 정순현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 보장 분석 전문가 정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H생명보험의 CI 통합종신보험 보험 기간이 이거는 종신이고요. 납입 기간이 20년이시고 가입 시기가 2008년 7월이세요. 그리고 네네. 매월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가 14만 1,730원씩 납부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A손해보험사에 암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이것은 보험 기간이 10년, 납입 기간도 10년, 가입 시기가 2017년 12월이시고 매월 5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M손해보험사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이것 또한 10년 보험 기간이 10년이시고 납입 기간도 10년이시고 가입 시기가 2019년 3월이시고 매달 내시는 보험료가 86,500원씩 납부하고 계시네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암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이것 또한 보험 기간이 10년이시고 납입 기간도 10년이시고 가입 시기가 2018년 3월이시고 보험료가 매달 31,500원씩 이렇게 시청자님께서는 총 4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매달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가 31만 777원이세요. 네네. 예, 맞으시죠? 네네. 그러시면 저희 함께 가입하고 계신 보장 내용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청자님께서 가장 고민이신 H생명보험사의 CI 통합종신보험의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이 각각 4천만 원씩 가입되어 있으시고 네. 거기에 암진단비가 3,200만 원 가입이 되어 계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뇌졸중 진단비가 3,200만 원, 급성심경경색 진단비가 3,200만 원 가입되어 계시고 여기에 상해와 질병 각각 입원 일당이 2만 원씩 가입되어 있으세요.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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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로 A손해보험사에 암보험 가지고 계신데 요건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질병 사망이 2천만 원,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고해감 진단비가 3천만 원, 여기에 2차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암 수술비로 300만 원과 항암 방사선 치료비로 2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여기에 암 입원 일당이 10만 원 가입되어 있으세요. 알고 계셨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M손해보험사에 치아보험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는 레진이 20만 원, 보존치료가 40만 원, 보철치료 흔히 임플란트라고 하죠. 이 보험금을 1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 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이것 또한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보험이세요. 알고 네. 계셨죠? 갱신형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했다가 요즘에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여기에는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여기에 유사암 진단비가 2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암 수술비가 1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총 4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그럼 네. 먼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진단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네. 먼저 시청자님께서 가장 고민이시든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지금 가입 연도가 10년이 훌쩍 지나신 보험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CI 종신보험을 해지하시기보다는 이 보험에는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이 있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냈던 보험료를 가지고 네. 가입되어 있는 보장을 조금 낮춰서 낮추시고 앞으로 내실 보험료를 안 내시게 하는 게 요 제도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CI 보험은 해지보다는 감액 완납을 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10년 갱신형 상품의 암보험을 2건 가지고 계신데 제가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A손해보험사에 가지고 계신 암보험은 10년 갱신형이시지만 여기에는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시는 이 시기에 이 보험사는 유사암 진단비라는 게 일반암의 70%를 지급하는 상품이세요. 그러면 지금 일반암이 3천만 원 되어 있으시니까 유사암 네. 진단비가 얼마겠어요? 2,100만 원이시겠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건 우체국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10년 갱신형 상품인데 여기에는 유사암이 200만 원이 가입돼 있으세요. 아, 네. 그러시면 시청자님께서는 A손해보험사와 우체국 안보험 중에서 어떤 것을 한 가지만 유지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어떤 것을 A사요. 선택하고 싶으세요? A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제가 A사의 안보험은 10년 갱신형이지만 유지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네. 우체국 안보험은 해지하는 걸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M손해보험사의 치아보험은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추천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이대 질환, 우리 요즘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혈관 질환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장을 좀 좁게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수술비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맞아요. 부분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제가 리모델링 부분을 좀 추천해드려 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리모델링은 네. 손해보험사의 3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주요 담보가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해드렸고 유사 진단비를 1천만 원 가입해드렸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 허혈성과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추천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질병 수술비라든가 상해 수술비 그리고 각종 21대, 112대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고 계신 표적 항암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돈 엄청 많이 든다던데요. 아, 그런 얘기만 들어서 잘 네네.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네. 표적 항암 치료 5천만 원까지 같이 추가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족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일단 비갱신형이라서 좋고요. 네. 아직 제가 젊은데 이렇게 그냥 비갱신형으로 금액 딱 정해져서 내기만 하면 보장만 받으니까 좀 돈 아끼는 느낌이고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 네. 한 월 5만 원 정도는 일단 줄어들었고 갱신도 사라진 거예요. 네, 저희가 네, 보험을 네. 살짝 조절해 봤는데 일단 좀 지인만 믿고 가입했는데 걱정이셨던 H사의 CI 보험은요. 시청자분께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아니었는데 네. 12년이나 냈으니까 우리가 해지하기 아까웠잖아요. 네. 해지하지 않고 이제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받는 방법으로 감액 완납을 하시면은요. 이제 내가 낸 네. 것까지만 보장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갱신되시는 암보험은 해지를 하시면서 이제 부족한 암보험에다가 이제 치료비까지 최신 치료비에다가 이대 질환까지 폭 넓게 준비해 드렸는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증권 안에 CI라는 글자가 보이거나 지인 믿고 가입해서 오랫동안 내다가 이제 와서 좀 뒤늦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48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와중에 회사 단체 실손에 또 가입돼 있는데요. 둘 다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맹충원 전문가님, 이 직장인분들이 저에게 이거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분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손보험이 중복 보장은 안 해주는데 회사에서도 가입을 시켜주고 근데 내가 또 개인적으로 또 돈은 내고 있고 보장받을 때는 한 가지만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비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 걱정이 많은데 조건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면은 개인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단체 보험이 끝난 다음에 개인 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는 이제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 조건이 단서 조항이라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인 보험을 없애셔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 개인 보험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일단 단체 보험에 5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체 보험을 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개인 보험도 5년 이상은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5년 이상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개인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개인 보험은 단체 보험이 있어도 5년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가입 연령이 퇴직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개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평균 60세 정도까지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실손을 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손을 내가 가입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퇴직금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10대 질병에 내가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전환되는 조건에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단서 조항이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면 유지하시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마지막 방법으로는요. 해지보다는 1년 이상 가입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 개인 실손보험을 잠깐 정지시켜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보다는 정지를 시켜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전환을 하시거나 부활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해지보다는 정지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게 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시청자분은 전화 주셔가지고 내 상황에 맞게 한번 솔루션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